정말로 꼬깃꼬깃 돈을 모을 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네, 남성 2명이요. 택배가 쌓여있는 무더기 속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서 조심스럽게 열어보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지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중앙에요. 택배 상자 한 개가 보입니다. 지금 반품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요. 상자를 열어보니까 우선 신발 상자가 나옵니다. 검은색 신발이 보여요. 그런데 이 남성들의 관심은요, 신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신발과 상자 여기저기를 이렇게 뒤척이기 시작합니다. 안에 있는 종이도 이렇게 빼보고. 근데 왼쪽 신발에서 보세요. 저 뭡니까? 돈 무더기입니다. 아하! 돈 무더기가 나왔던 거예요. 어허. 네.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사연이 녹아 있었는데요. 안에 한번 하면 물 위안해. 있네. 뭐야? 와, 돈도 있다. 이거 돈도 있어. 이쪽은 없네. 야, 저 반품 택배 상자였습니다. 신발이 들어있는. 그런데 신발 안에 있는 이 신발 형태를 유지하려는 종이는 아시죠? 근데 그것만 봤을 때, 이거 없구나. 다른 걸 찾아봐야 되나 하면서 그걸 꺼내고 봤는데 왼쪽 신발, 오른쪽, 왼쪽 중에 왼쪽에 있는 신발에서 언뜻 보니까 수표랑 현금이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왔는데 대체 홍순빈 아나운서 저게 무슨 돈입니까? 울산에 사는 한 노인이요. 네. 홈쇼핑에서 신발을 구입합니다. 아하. 그리고 그 신발을 반품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택배 상자에 넣어서 보냅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 신발 안에 깜빡 자신이 모아둔 돈을 넣어뒀던 거죠. 아하. 요즘 그 택배에 그 네. 조회가 가능하잖아요. 어디 있는지. 그래요? 남성이 깜짝 놀라서 아하. 조회를 해보니까 부산 어딘가에 있다라는 얘기만 듣고 네. 무작정 부산으로 왔으나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겁니다. 세상에 오윤성 교수님, 우리 이제 이 어르신 그래도요. 홈쇼핑으로 물건을 사시는 분이니까 SNS 같은 거나 또 전화, 요즘 이런 이 활용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습성이랄까요? 그런 거는 못 버리신 것 같아요. 이 돈을 통장에 넣어놓는 게 아니라 생활 주변에 좀 은밀한 곳에 넣어놓는 습성이 좀 있으셨나 봐요. 예, 이 이제 통상기의 노인분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꼼꼼하게 챙긴다라고 아하.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분이 이제 그 신발을 받아 놓고 그 돈을 그 신발 안에다 집어넣어 놨는데 네. 나중에 이 신발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제 반품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그 안에 돈을 넣어 놨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아이고, 세상에. 보내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내고 난 이후에 이분이 너무 이제 황당했으니까 네. 이 반품한 장소가 이 부산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네. 무조건 울산에서 부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택배가 이제 부산 수영동에 있다. 아까 네. 이제 이 택배를 갖다가 계속 추적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수영 망리 2 파출소에 이제 들러가지고 그 네. 사정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경찰에게 도움을 청한 건데요. 아하. 그 당시에 이제 이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해가지고 네. 택배 회사에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이게 부산 동구 소재 물류 창고에 그 택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를 모시고 그 물류센터로 달려가가지고 1시간에 걸쳐가지고 상자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분류를 한 세상에. 끝에 결국 방금 영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기에서 돈을 갖다가 찾아낸 아주 미담 사례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1시간 동안 경찰분이요. 이 어르신하고 같이 저 반품 택배인가 봐요, 저걸 다 뜯어본 거야. 1시간 동안. 이걸까? 하고 다 뜯어보고. 아이고, 없네요, 어르신이. 다시 닫고요. 이걸까요, 어르신? 이거, 아이고, 닫고요. 1시간 동안 닫다가 닫고 열고 닫고 하다가 앞서 보신 것처럼 신발, 이 신발 맞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찾았습니다. 하는데 들어있던 돈이 손 변호사님, 네. 269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돈도 이 어르신한테 무슨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돈도. 네, 큰 돈이잖아요. 네. 이 큰 돈을 도대체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현찰 등으로 보관했을까 아하. 궁금한데요. 직접 이 어르신이 밝혔습니다. 네. 예전에 그 암 수술을 받았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건강이 이제 썩 좋지 않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병원을 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병원 가면은 이제 사용하려고 이렇게 모아서 이제 병원비를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사실 지금 이제 국가 도움 받아가지고 혼자 이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 푼 두 푼 이제 비상 그 병원비로 쓰기 위해서 힘들게 모은 269만 원이었습니다. 네, 세상에. 또 정말로 이 어르신한테 269만 원이요. 뭐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작은 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어르신은 정말로 급할 때 병원 가시려고 한 푼, 두 푼 모아 놓으셨던 돈이에요. 이 돈인 걸 알기에, 그 귀중한 돈인 걸 알기에 경찰분은 구슬땀을 흘리면서 찾아주셨던 것 같은데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로 전화가 왔어요. 그 어르신한테. 내가 일단 만나가지고 뭐 얘기 뭐 들어보니까는 이제 뭐 병원비 하려고 뭐 모아둔 돈이었대. 그게 그걸 빼는 걸 깜빡하고 그대로 이제 택배를 반포한다고 이제 같이 보내버린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갔는데 너무 커가지고 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거기 택배가 좀 100여 개 정도 막 쌓여있고 차에도 엄청 쌓여있고 이랬는데 다행히 그거는 차에 안 실렸다 하더라고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박스 더미 속에서 이제 찾아가지고 상자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돈이 안에 있더라고요. 돈 들고 나서 드리니까 되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막 진짜 뭐 죽고 싶었다 약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주시니까 뭐 엄청 좋아하셨죠. 예. 정말로 정말로 잘하셨어요. 정말 우리 경찰분들 큰일 하셨는데 이 어르신이요. 처음에 그걸 나중에 알고 울산에서 부산까지 택배가 지금 반품된 택배가 부산에 있다는 걸 조회를 통해서 알고 한 걸음에 달려오셨는데 112에 먼저 신고하셨대요. 나 좀 도와주이소. 새벽부터 울산에서 부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딱한 사정을 들은 경찰분들이 신속하게 대응을 했는데 정말로 오윤성 교수님, 이 경찰분들이 현장 출동했을 때 택배 쌓인 거 보고 일단 이랬을 것 같아요. 대박 사건. 여기서 어떻게 찾아 막막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아까 그 그림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네. 사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뭐 네. 그 찾아가지고 뜯어서 준 게 뭘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했지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네. 실제로 이제 그 차에 실려 있는 짐을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그 엄두가 안 나는 난감할 것이거든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 그 윤영일 경장, 정원영 경위 이 두 분이 진짜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민중의 지팡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 말고도 또 칭찬을 받으셔야 될 분이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택배 기사님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택배 기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때 당시 상황이 막 차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차를 바로 이제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은 배송 건수로 임금을 받기 때문에 이 시간이 바로 이 돈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저기 보게 되면은 저것을 다 뜯어서 확인을 하는데 1시간 걸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택배를 하게 되면 다시 또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볼 때는 두세 배 이상의 또 시간은 더 추가적으로 들었을 텐데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택배 기사분이 그런 그 딱한 사정을 듣고 자기는 충분히 그 이해한다라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그 택배 기사 두 분의 그 경찰관 이분들이 같이 하나의 어떤 그 쾌거를 이뤘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근데 최명규 원장님 정말 찾아서 천만다행인데요. 어르신이 이제부터라도 이 돈을 집안에 어떤 좀 본인만이 아시는 장소 말고 그냥 은행에 좀 넣어두시면 안 될까요? 은행에서도 이게 뺄 수 있잖아요. 입출금을. 네.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어르신들이 신용카드 같은 걸 잘 사용 안 하세요. 그리고 인터넷 뱅킹 같은 것도 잘 사용 안 하시고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돈을 갖다 현찰로 갖고 써야지 본인이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걸 또 든든하실까요? 네. 또 병원에 가게 됐을 때 병원비 같은 경우에는 왠지 200~300 많이들 갑자기 예를 들어 일요일 날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나이가 드시면서 아파지면 걱정이 많아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건 최악의 상황만 생각하세요. 네. 일요일에 은행이 안 될 때 또 밤에 갑자기 아프게 되었을 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 본인은 카드 같은 걸 사용 안 하니까 본인이 아하. 현금이 있어야만 된다고 네. 생각하고요. 아주 드물지만 어떤 어르신들은 이 치매 같은 인지기능 장애가 심해지게 되시면은 아하. 피해의식이 심해지셔갖고 누가 뺏어갈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네. 이분의 경우는 아니고요. 네. 가족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의 뉴스를 보면은 지하실에 금을 갖다 모아놨었어요. 아. 예금을 전부 해갖고. 네. 근데 가족들도 그 금이 지하실에 있는 걸 몰랐었어요. 그랬군요. 그래가지고 네.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 공사하다가 금을 훔쳐가는 일도 네. 있었어요, 나중에. 아하. 근데 손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그 택배 기사님도 정말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신 분도 정말 감사했는데 만약에요, 정말 이런 상상 이 어르신께는 끔찍합니다만 만약에 경찰분하고 같이 갔는데 택배가 떠나버렸어요, 택배차가. 네.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아, 그러면 참 이 큰 돈을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건데요. 아하. 일단 이 반품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게 그 개인 간의 직거래인 경우에는 뭐 개인이기 때문에 내 물건이 갔다가 왔는데 만약에 중고 거래였다면 갔다가 왔는데 거기에 돈이 있다. 또 이게 견물 생심이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이게 그게 아니라 뭐 큰 인터넷 판매 업체였다면 네. 직원들이 발견하고 이걸 또 보고를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지만 네. 어찌되었든 이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현찰을 이제 되찾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는 건데 아하. 근데 조금 전에 그 자료 화면 보니까요. 이게 현찰도 있지만 또 수표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압 수표를 혹시 무단으로 이제 사용한 경우에는 또 꼬리를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한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상을 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경찰 또 택배기사의 맞아요. 협조와 그 노력으로 그러니까요. 다행히 돌려받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로 천만다행이고요. 우리 정말로 우리 경찰관님들 다른 일 다 바쁘신데도 정말 이 일을 내일처럼 먼저 손수 발벗고 나서 주셔서요. 어르신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